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DSEI 도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승원 편집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시회에 나왔던 그 무기 체계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P1. 네, P1 대잠 초계기인데 우리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해졌죠. 네. 지난 12월 달에 그 뭡니까? 레이더 조사 사건 때문에 네, 연말연초. 예, 굉장히 그 레이더 조사 논란이라고 해야 된다고.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그 P1 항공기의 우리 광개토 대항함 위협 비행. 위협 비행.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어쨌든 익숙해졌는데 이 P1이라는 거는 저간 미국이 개발한 P8 대잠 초계기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능이 비슷하지 않느냐. 비슷한 시기에 탄생도 예, 했어요.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 초계기 네. 작전 반경이 그 사방 9,000km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P1 초계기는 이제 제트 엔진 방식으로 이제 네. 설계가 됐는데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역사 일본의 그 항공기 개발사 역사를 보면은 훨씬 전에 뭐 70년대쯤인가 60년대부터 이미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트 엔진을 네. 장착해서 초계기를 이제 개발해 보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자기 자국 내 환경이 뭐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엔진 그 수입해서 네. 장착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네, 유보됐다가 중간에 이제 P3C로 넘어갔죠. 네. 미국제 로키드 사제 P3C 대잠 초계를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최근까지 그 왔었는데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예 그 동안에 이제 엔진 네. 자국사 엔진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와서 그 F7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결국 이제 자국산 그 초계기를 만들게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엔진은 지금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IHI라고 그러죠. 예, 예. 거기서 만든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를 장착하고 있죠. 예, 예, 예. 근데 4개가 2개보다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시동 꺼지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근데 요즘 적은 거 뭐 아닙니까? 여객기 기반으로 하는 나오는 이제 군용기도 그렇고 네, 이게 엔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엔진 신뢰성 쉽게 얘기해서 엔진의 직경이 네. 2개짜리는 상당히 큽니다. 아, 우리가 뭐 평상시에 여객기를 타고 뭐 해외를 갈 때 그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직경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엔진의 그 추력이라든지 네, 네. 어떤 성능이 그 2개로 다 커버가 되는 건데 일본 현재 P1에 장착된 거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네네네. 보완하기 위해서 2개를 단 게 아니라 4개를 장착하게 된 거죠. 네, 네, 네. 근데 포세이돈, 미국의 그 보잉사의 포세이돈의 엔진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아주 신뢰성이 높은 네, 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어, 그래서 그 어떤 그 출발점이나 어떤 그 결과가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엔진 4개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보잉 747-400이 퇴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엔진 4개짜리. 네, 네. 연료 소모율이 과다하고 네, 네. 어떤 그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엔진 2개짜리로 뭐 대표적으로 보잉 777, 그다음에 에어버스의 A350, 뭐 350이 있고 네, 이제 그런 중간급 이제 중간 사이즈들을 이제 줄이면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많이 좀 변천이 됐죠 사이에. 안승범 편집장은 과거에 그 아츠키 기지에 있는 네. 그 P8 대잠 초계기 미국의 네. 저 주일미군의 이제 전시를 항공기랑 최근에 P1을 다 보셨죠? 같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뭐 옆에 또 P3C 뭐 네, 아니면 정찰형인 뭐 OP3 뭐 이런 것들 네, 같이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뭐 초기에는 좀 부러웠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네, 방위사업청에서 네, 그 차세대 차기 대잠 초계기를 이제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을 선정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부럽지 않은. 아, 다만 이제 숫자가 우리가 좀 아직은 뭐 모자란데 네, 네, 그래도 우리도 이제 대잠 초계기 제트 대잠 초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아직 말씀 듣고 보니까 P1에 비해서 P8 성능에 상당히 좀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규모부터가 항공기 네. 어떤 규모부터가 더 큽니다. 그래요? 어떤 뭐 무게, 음. 뭐 전체적인 뭐 탑재량, 오히려 또 그 전술 방식이 더 발전돼 있고. 네, 네, 다만 이제 P5는 저번에 이제 연말 연초에 올해 네. 작년 말부터 연말 연초에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상대방이 항공기에 대해서 공개된 게 뭐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접근 방법이 그 F-15J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네, 더군다나 우리 뭐 예비역 장군님들이 자꾸 이렇게 과대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F-15J가 너무 무섭다. 네. 그 전자장비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 기반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미국 거를 어떤 기반으로 뭐 설계한 게 많습니다. 네. 그 원초 그 예, 기술이. 예, 예. 근데 원천 그런 기술. 예. 그런 거는 따져보지 않고 무섭다. 우리 뭐 우리 한국 공군 후배들이 다 죽을 것 같다. 네. 그 과대포장하는 거인데 그건 참 불만스러운. 네. 역시 P1도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새로운 항공이기 때문에 뭐 무섭다, 위협적이다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P8 포세이돈은 네. 더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그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 작전 개념이. 네. 그 P1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C2나 P1을 살만하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이미 그 시장 기존의 시장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룹별로 다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저렇게 비싸고 어떤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송기나 네. 어떤 대잠 초기를 과연 살 나라가 있을까? 예, 예. 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뭐 중국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본은 이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거기에 그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항공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 예. 영국의 어떤 그 판버레 에어쇼나 영국의 여러 에어쇼를 많이 참가를 했는데 최근에 C2 수송기는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참가를 했는데 네. 이미 그 나라들은 영국은 미국의 보잉사의 포세이돈은 이미 1호기를 인도 받고 있고 네. 호주도 지금 도입을 계속 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네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아하. 그러한 초계기 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네. 과연 살 수 있는 나라가 따져보면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참 그 일본도 지금 P3C 기반으로 왔다가 지금 P1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엔 그냥 미국 무기 체계 P8를 도입을 하면 되는데 왜 P1을 개발했는지 그건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루머 수준이지만은 네. 해외 에어쇼,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에어쇼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그 결국 이게 비효율적, 비싸고 네. 엔진이 어떤 4개짜리이기 때문에 예. 결국 뭐 중간에 어느 단계 가서는 일본 자위대 역시 포세이돈을 사야 되지 않느냐. 아, 기존 이제 몇 대 생산하고 이제 단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말씀이죠. 얘기가 뭐 몇 차례 있었어요. 아, 런던에서도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네네. 그 관련된 사람들, 물론 이제 보잉사 사람들도 얘기하고, 예. 뭐 호주군들도 얘기하고, 네. 얘기가 도는 거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사준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일본 내수에만 이제 집중한다고 보면 이제 아니 일본은 한계가 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을 좋아하는 대만하고 필리핀에서 그 능력이 되나요? 네.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필리핀이 아무리 뭐 일본에 기대고 군사적으로 기댄다 하더라도 네네. 살 능력이 있나요? 네. 차라리 맞습니다. 중고 P3C를 미국한테 반응해 놨지. 네. 근데 그 대상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런 대형 초계기를 어떤 주는 나라에 있어서. 자, 이제 P1에 대해서는 이제 네. 말씀 잘 들었고 그 일본이 자랑하는 그 뭐 전투용은 아니지만은 네. 그 조종사를 이제 구한다든지 물에 빠져서 US2.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을 구하는 데는 US2만한 항공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게 P1하고 이제 C2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네.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네. 참 이 US2는 참 난감한 게 2013년도에 우리 육항공전단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하신 그 당시에 뭐 사령관님이 공개하시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추후에 어떤 전력 증가의 목록에 US2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예. 당시에 아하. 그 목적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네네. 해상에서 구조해 줬던.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거 일본 한일 관계 기존의 한일 관계를 떠나서 US2를 우리도 그렇죠. 한 두 대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력 증강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에 네네. 그게 그림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한일 방산 교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군요, 그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해상 그 소해 헬기의 네. 시스템. 네. 그 두 가지가. 요거는 우리 해군하고 해경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품목이죠. 해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해경은 전통적으로 항공기에 관심 없습니다. 헬기로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됩니까? 네, 헬기 쪽입니다. 아직도 헬기 쪽입니다. 아, 그래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고정이 초계기를 네. 일반 초계기를 더 늘렸을 겁니다. 아, 근데 거기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에서 어제 그제 회자가 됐던 소위 VIP 수송용 수송기조차도 네.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네. 그게 맞습니다. 뉴스가. 네, 그 실태가. 예. 그래서 지금 이 US2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2010년도에 림팩 훈련 그때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함에 타고 있던 우리 이제 수병 하나가 그때 어떤 그
그게 아마 뇌출혈이니까 예, 그걸 일으켰죠. 이지스 구축하면 예, 이제 세종대왕암 승조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닥터로 이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활성화가 됐다. 그 우리 쪽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저 무관한테 주일 무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마 해경이 처음에 구하려고 했다가 해경은 고정익 초계기로 1,000km나 떨어진 데 가가지고 아니 회전익으로 1,000km나 떨어진 데 가서 구조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해자대에다 얘기해가지고 US2가 떴지 않습니까? 당시 떠서 US1이었을 텐데요. US1이요. 네, US1이 US1A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 수병을 갖다가 태우고 아츠키 기지로 가서 아츠키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받아 살았던 걸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일 군사 협력 분야에서 아주 미담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필요성을 이제 인식해가지고 네. 수륙 양용기를 사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러한 항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제한돼 있다. 일본, 네네. 캐나다, 그다음에 러시아. 제한돼 있는데 러시아제는 뭐 양산이 사실상 뭐 네. 진행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제는 좀 작고 항공기가 예, 제한상이 많아요. 네. 착륙 이착수할 때 어떤 그 파고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벌써 뭐 10여 년, 20년 전에 검증을 울릉도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캐나다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해당 그 bombard에서도 그 해당 파트를 팔아쳐버렸습니다. 제작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한계에 있어서 제외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산국가인 중국이 있죠. 네네. 중국은 아예 뭐 이런 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중국도 이쪽엔 관심이 없군요. 아니 개발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해서 SH5하고 네.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자기들 사용 목적이지 수출보다는 네네. 그리고 어떤 좀 기술의 기반이 좀 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선호되는 게 보통 이제 일본제 엔진은 이제 미국제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그 군수 지원 문제에 있어도 이게 어떤 좀 어느 정도 미국이 개입되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특히 인도가 관심이 많죠. 네. 인도가 지금 일본에 6대를 판다고 계약 단계까지 갔다가 인도 기술 이전 문제로 좀 난항을 겪는 거 같죠? 면허 생산하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네네. 뭐 기술 이전이죠. 거기. 기술 이전이죠. 기술 이전을 이제 조건으로. 네. 근데 일본이 역시 아까 말씀하신 해외 수출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상당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그렇죠. 네. 그리고 첫 이렇게 대규모 수출로서는 처음일 텐데 네.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저기 고집도 있고 이거 뭐 기술을 네네. 옛날에 어떤 그 패전 이후 1950년대부터 미국한테 기술이 이전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이 현재 그 수륙 양용기는 그 옛날에 어떤 제국 해군 시절의 그 기술이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사라진 거고 지금 현재 항공기 기술은 미국한테 차근차근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수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실수 케이스가 또 뭐 하나 있냐면 그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 이제 프랑스랑 같이 일본이 경쟁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쇼류급.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중간에 중국이 이제 해방을 놓긴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이제 잠수함으로 결정이 됐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그 수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협상 능력에서는 아직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가 있군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그 UH 다시 X 헬기라고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 이제 그 스카우트 헬기하고 다목적 헬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닌자 헬기, OH1 닌자 헬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다목적 헬기의 중간 형태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KMH나 지금의 이제 KHP 그거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왜냐면은 어떤 신형 모델 아니면 자국산 모델이 나올 거라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기존의 그 벨사의 그 UH-1H에서 발전용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향후 2020년대, 30년대, 40년대 쓸 항공기를 기존 모델의 개량용으로 간다는 거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수리원이 뭐 프랑스의 그 오래된 기술을 가지고서 개조 개발했다 해서 뭐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일본도 유사한 뭐 그런 길로 가지 않나. 그래서 좀 생각지 않은. 근데 제식 명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배치한다고 해서 UH2. 잘 안 알려졌어요. UH2로 지금 X자는 띄었어요 벌써. 그렇습니까? 양산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지금. 양산 시제기가 현재 불리는 게 UH2, UH2죠. 2. 2. 2로 이미
명칭이 돼 있습니다. X는 이제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예. 몇 달 전에는 이제 결정이 됐죠. 예, 이건 이제 그 옛날 명칭 후지중공업이 이제 헬기를 생산했는데 후지중공업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스바루로 전체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그 스바루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뭐 이게 어떤 회사인가 좀 저는 좀 낯설었겠죠. 예. 근데 들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 오는 거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뭐 들여다 보니까 아파치 롱보를 면허 생산했던 그 회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예,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는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자기네 모델로 택한 것이 기존의 UH-1H의 발전용이라는 거. 네네. 예. 그걸 택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OH1의 발전형이면 그것도 낫지 않을까요?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그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된 헬기를 받아서 개조 개량하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근데 그 이제 개조 개량하는 게 우리는 수리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개조 개량했는데 좀 못생겼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손댔는데 일본의 UH2는 별로 이렇게 손댄 그 흔적이 없더군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봤던 벨 412 EPI 그 모습 그대로. 도색 좀 틀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저서에 쓰시고 뭐 논문에서 쓰셨지만은 일본 방위산업에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나. 자기들 어떤 기득권자들이 계속 좀 이렇게 해먹기 위해서 그런 고루한 그 모델을 택하게 하고 어떤 유착이 돼 있지 않나. 우리보다 또 틀린. 우리는 유착보다는 기술의 어떤 장벽을 피해가기 위해서 프랑스 걸 마지못해 택해서 개조 개량했는데 그리고 미국제 엔진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흔적은 좀 상당히 적은데 일본은 좀 그런 어두운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의 전 모델이 UH-1J라고 일본 모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UH-1H를 좀 다듬었어요. 기수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날카롭게 뭐 엔진 출력을 높이고 근본적인 개량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117대인가 124대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UH-1J 같은 모델은 또 없죠. 다 UH-1H 우리도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UH-1J를 거치고 다른 거로 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똑같이 생긴 거의 비슷한 놈을 또 같은 회사 거를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산업들이 그 해당 지금 말씀하신 스바루가 그 먼저 회사도 그렇고 벨사하고 상당히 좀 끈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벨사가 인기가 없는데. 그 방위산업의 또 그런 건 또 어떤 이면이죠. 그래서 뭐 우리 독자분들이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우리 오동영 박사님의 그 저서 새로 나온 저서를 보시면은 제가 뭐 책선전이 아니라 아니 책선전이 아니라 좀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달리 그걸 더 깊숙이 팠기 때문에 뭐 이 책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책까지 제가 순수한 생각입니다. 이거 뭐 책선전이 아니라 순수한 어떤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오늘은 일본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